호주 회사는 야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회사와 한국 회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 회사의 장점. 저는 사람들 사이에 그 구두계약도 약간 구두계약처럼 되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말로 뱉어도 그 사람 사이에 신뢰가 좀 있는 편이고요. 사람들 사이에 정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업무에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우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단위로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회식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채용 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뽑는 것도 한국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호주 회사에 물론 호주 회사는 야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호주 회사에서의 야근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호주의 야근이고요. 그리고 공과 사가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차를 쓰거나 아프면 개인적인 안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제발 집에 가라고 상사가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사라고 해서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아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언제든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사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 고발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업무 환경이 자유로워서 야하게 입는 것이 아닌 이상은 자유복이라는 편안하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운동화나 청바지나 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꼭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회식 문화 대신에 파티 문화이고 명중 행사라서 압박을 받거나 무리를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페어웨이 파티라든지 그냥 거의 그 정도예요. 그리고 출퇴근이 지금 자유로워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자택근무도 지금 많이 합니다. 유연하게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했던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탁구대, 쇼파, 개인 맥주 냉장고 등등 매우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 디자이너 개인의 의견을 존중받는 편이고요. 그러면 한번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한국 회사의 단점은 확실히 야근이 많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더라도 한국 친구들은 아직도 야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많이 보는 아직도 환경이 있고요. 회식 자리 아직도 필수고, 회식 그리고 너무 자주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파도 일을 해야 하는 구조가 많아요. 제 친구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야근을 하더라고요. 그 연차를 아기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며, 남아있지 않다며.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고요. 차별도 존재하죠. 외모 차별, 성차별 등등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아직도 수직적인 것 같아요.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 경직된 회사 문화나 업무 환경에서 유두리가 없으니까 아직도 9시에서 6시까지 시간을 꼭 꽉 채워서 일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해외에서처럼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약간 회사에서 가장 구조조정 일어날 때 가장 잘리기 쉬운 순서가 디자이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호주 회사도 단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 회사는 회식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깊게 친해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외국은 나가 중심이기 때문에 칼퇴근을 한 다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선순위로 봅니다. 야근이라고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커넥팅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를 좀 아름마름 알아가는 구조라서 회사에서 누구를 채용할 때 약간 공정하게 채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네가 아는 디자이너, 지인 디자이너가 아니냐 하고서는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그런 끈끈한 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오래 일을 해도 친구로 남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연락하고 지내거나 얼굴을 보고 지내는 친구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호주인들은 이렇게 좀 상냥한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좀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밝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는 다른 업무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채용할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채용을 할 수 없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바디랭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약간 대화에 끼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호주인들만 하는 스포츠 푸티를 모르면 여기는 푸티 광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르면 대화를 못하거나 호주 드라마는 막 20년, 30년 이렇게 되거든요. 막 전원일기 같이. 그런 것처럼 이제 드라마를 모르면 얘기를 못한다거나 TV쇼도 되게 오래돼서 막 10년 이상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호주 연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는 주니어 포지션, 뭐 신입 디자이너는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그리고 미드웨이, 주인급이죠. 주인급에서 대리급은 6만 불에서 8만 불. 시니어급은 대리급에서 과장급, 차장급까지 해서 7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연봉을 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들으면 억 단위로 받으니까 뭐 되게 대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는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이게 숨만 쉬어도 한국 돈으로 약간 지금 현재 저는 300만 원 정도를 쉽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음식이랑 그 생필품 그리고 세금 내는 것만 지금 이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호주 정부가 그 국민들한테 낸 돈을 세금으로서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멜버른 인구가 시드니 인구를 넘어섰고요. 부동산은 지금 40%가 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집이 없어서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 집에서 다시 살려면 뭐 돈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거나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멜버른에 사는 것을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아예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비자를 많이 풀어주고 있고 지금 일자리도 많아서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해요. 그래서 뉴스에 지금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고시원 진짜 침대만 딱 있는 근데 거기서도 100만 원 이상 주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이 높은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이제 물가와 현재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상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를 이제 잘하지 못하면 회사 생활에서 좀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좀 뻔뻔하게 사람들한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워낙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많은 호주 악센트도 알아듣기 힘든데 뭐 중국 악센트, 뭐 인도 악센트 이런 것들을 좀 일을 들으면서 막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초반에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의 동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